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직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또 자기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이제 대상이나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은 나만 옳다, 또 너는 틀렸다,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거나 상대방이 틀렸다고 함부로 이게 판단하는 것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글쎄 이제 설사 그게 맞는다 할지라도 잃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. 잃게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죠. 상대가 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부인이 와서 아주 이렇게 속이 터진다라고 막 가슴을 쳐요.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. 헌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제법 번듯하게 키워놨는데 이 아들이 정말 맹추 같은 여자를 사귀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대요. 그래서 제가 물었죠. 그 여자가 그 맹추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한 몇 번 만나봤대요.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좀 똑똑해 보이지 않고 그냥 순진하기만 하고 요령도 없고 이 고지식하더래요. 근데 이제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를 이제 한 거예요.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는 엄마에 대해서 지겹다, 싫다,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대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 대들었느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들을 이제 자기 욕심껏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뭐 일로 가라 절로 가라, 그 학원은 못 쓴다,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, 이런 등등, 또 친구를 그런 애를 사귀면은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이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런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지겨운 나머지 이 아들은 상당히 엄마와 반대되는 성향의 여자에게 이렇게 마음을 더 두게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죠. 아마 그 아들이 자각을 하든, 즉 의식을 하든 못하든 엄마에게 지친 나머지 엄마와 다른 성향의 여자에게 더 끌리는 건지 모른다.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런 스타일의 여자에게 더 빠져드는 것은 아들만 잘못했다라고 야단칠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탓이 있을 수 있어.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 어머님이 그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아들놈이 반드시 후회할 거다, 이렇게 또 확언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뭘 근거로 그런 확언을 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왈, 아들은 먼저 좌지우지하고 앞장서고 이 똘방진 그런 스타일의 여자, 즉 엄마인지 자기에게 길이 들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그 순박해 보이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낄지라도 조만간 실증을 내고 말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좌지우지하고 조정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참 갑갑한데 뭐 그 양반이 제 얘기를 단박에 들을 리 없고,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가진 못하고 한 예를 들어 드렸어요. 이제 그 예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예인데, 이제 저랑 그 집단 상담을 이끌면서 코워커로 활동하는 철주님이라는 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. 이제 자기 친구가 사업을 크게 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자기 그 사업하는 친구 딸이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그 남자애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
애와 결혼을 하겠다 그러더래요.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대체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사귀는가 해서 이제 살펴봤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집안이 형편없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래요. 그리고 오로지 이 남자애는 그냥 겉보기에는 인물이 번듯하고 또 이제 공부 하나 잘하는 걸로써 이 대학에를 왔는데 그런 남자애와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반대를 무척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뭐 이제 딸이 뭐 자기는 죽어도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목을 매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승낙을 했는데 얼마 뒤에 이 회사로다 전화가 왔대요. 그래서 누구야 했더니 아버님 접니다.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? 이러더래요. 이게 이제 앞으로 사위가 될 청년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이 양반이 그 회사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버님, 저희 결혼을 승낙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저희들이 살 집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러더래요. 그러니까 이 이제 장인들 이 어른이 남자가 화가 치솟은 거예요. 아니 지금 결혼도 이 분한 마음으로 억지로 승낙을 했는데 거기다가 집까지 사달래? 그래서 이제 화가 치솟아서 이놈 칼만 안 들었지 아주 이 강도 같은 놈이라고 어디서 집을 사달라 그러느냐고 소리를 확 질렀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 사위될 애가 저희가 집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저도 또 우리 아무개도 꿈이 있다. 이제 이 공부들을 잘하는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유학도 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결혼을 할 경우 이 집에 들어가는 돈을 버느라고 이게 이제 서로다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 공부가 뒤로 밀린다. 그러니까 이왕 허락해 주셨고 도와주시는 김에 집까지 마련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저의 이런 이야기가 너무 노여우시면은 안 들은 걸로 해달라. 이러고 자리를 뜨더라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이 사업하는 이 남자분은 저게 결혼도 마지못해 승낙했는데 어떻게 감히 와서 집을 운운하느냐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씩씩 분한 마음에 어디 가서 자기 딸이 저런 놈을 끌고 왔는지 뭐 이게 등등 이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철중님 이분 친구니까 마치 그때 만난 거예요.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씩씩거리니까 철중님이 자네 왜 뭐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씩씩거리나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실은 좀 전에 사위될 놈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. 아주 요즘 젊은 것들이 뭘 모르고 돈이 어디서 뭐 거저나는 줄 아는지 이런 간땡이 분으로 말을 했다고 저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. 그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던 철주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놈 그 배짱 한번 쓸만하네. 요즘 젊은 애들이 아주 속이 밴댕이 같아서 뭔가 반대를 함고 그러면은 내가 니들 집 콩 한 톨이라도 얻어먹나 봐라. 절대로 뭐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배틀어지는데 그 애는 와서 그런 제안을 탁 하고 그게 그렇게 정노여우시다면 안 들은 걸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비록 돈은 없고 젊기는 하지만 그 배짱 하나 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
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친구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이게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는지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러더래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남자가 딸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위와 딸이 아주 이제 이 돈에 대한 걱정 없이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고 대학원을 마치고서는 둘 다 지금 유학을 가 있는데,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마구마구 고수하기만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게 괘씸할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배포 큰 괜찮은 아이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업하시는 그 친구분이라는 분이 상당히 열린 분이구나. 그래서 앞으로 그 양반이 더 이게 뭔가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,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확고부동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. 모든 게 이제 변화도상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확신하거나 또 고집 피우시지 않고 조금 더 유연하셨으면 해요. 우리가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확실하고 합당하고 옳은 것 같아도 나보다 더 눈 밝은 자가 볼 때에는 그게 현찮을 수 있거든요. 또 저 밑에 우리 어린애들이 막 지 딸에는 그게 절대적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뻔히 보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나보다 눈 밝은 자가 볼 때 나를 그다지 합당하다고 안 보듯이, 나도 우리 이 뭘 모르는 애들이 막 고집 피울 때 너무 그거 틀렸다고만 뭐라 그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.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, 또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틀렸는데도 뻑뻑 우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. 그거를 고쳐주겠다고 막 달려들면은 서로 이 의만 상해요. 사람들이 자기가 신념으로 믿고 있는 거는 절대로 이렇게 쉽게 놓으려고를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래, 네가 그런 거가 조금 구멍이 생길 때까지, 뭔가 회의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. 그 기다려 주지 않으면은 또 많은 갈등 또는 뭔가 소원해지고 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관계상의 이제 불화를 다루면서 점점 알겠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. 어떤 효용성보다도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관계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관계에 해가 될 것 같으면 뻑뻑 우기는 거를 조금 삼가하고 뒤로 물러서고, 조금 관계가 좋아질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유연하게 응대하자는 얘기예요. 즉 이 얘기는 뭐냐면, 우리가 뭔가 명예나 물질,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었어도 측근의 사람하고 관계가 소원하면은 살 맛이 별로 안 나요. 또 반면에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뭐 이렇게 대단치 않아도 그 측근 사람들하고 아주 이렇게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이러면은 순간순간 살 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는 것은 이 대단한 어떤 성취, 어떤 뭐 쥐기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배려. 그래서 너무 우기지 말고, 또 뭔가 의견 불일치를 볼 때는 조금 양보하듯 기다려주고,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큰 탈은 없으실 거라고 여깁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.